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 이후 기밀 문서를 보관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의도적으로 보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동안 바이든이 자신의 법무부로부터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각각의 기밀문서 사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소송들을 비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작년 말 이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던 바이든 정부가 비용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대통령 피살 뒤 무정부 상태로 치닫던 IT의 금주 중 현 총리 체제를 대체할 과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깽단들이 포함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인디아나주의 한 시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트럭에 있는 미국 국기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학교 측이 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나중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는 도주 중인 인도 국적 불법 이민자가 비자기관을 초과하고 수년에 걸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3번째 체포된 사실이 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프랑스에 있는 한 방사선 연구소에서 미세 단층 촬영 기술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원에서 열린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청문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 당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한 이야기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터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 이후 기밀 문서를 보관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의도적으로 보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허 특검은 자신의 보고서가 바이든의 불법 행위를 무죄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방송된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바이든이 국가 비밀을 의도적으로 유지했지만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심원단에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이 8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준 책을 집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특검은 의원들에게 실제로 바이든이 그 책의 대필가와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허 특검은 백악관을 좌절시켰다고 알려진 자신의 보고서의 1차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허 특검은 또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기밀 정보를 보관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에는 대필 작가와
기밀 정보를 공유한 녹음된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 특검은 해당 정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반 사항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허 특검은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보고서가 바이든의 기밀문서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특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 기억의 관련성에 대한 나의 평가는 필요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쓴 내용은 증거가 보여준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배심원들이 인식하고 믿을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이다라며 나는 내 설명을 왜곡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부당하게 폄하하지도 않았다. 나는 법무장관에게 내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동안 바이든이 자신의 법무부로부터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각각의 기밀문서 사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소송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아침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가 기밀문서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트루스 소설 게시물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불기소 처리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밀문서 사건으로 플로리다에서 연방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설에서 바이든은 나나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기밀문서를 포함해 몇 배나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는 아무런 감독이나 보안 없이 모든 곳에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기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는 차이나타운에서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많이 사용했다. 내 상자는 GSA에서 옮겼고 안전했으며 대부분 의류, 신발, 스포츠 장비, 주방 물건, 신문, 사진, 잡지, 상패 등을 담았다. 법무부는 바이든과 거의 모든 다른 사람과 대통령에게 자유이용권을 주었다.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허 특검이 제출한 259페이지 분량의 바이든과 허 특검 간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바이든은 허 특검 및 특검팀과의 인터뷰에서 모른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10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작년 말 이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던 바이든 정부가 비용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시급하게 필요한 3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국방부가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방산업체와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 협상이 잘 되면서 일부 예산이 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55mm 포탄 구매 예산을 한 발당 130달러로 책정했지만 실제 체결 금액은 93달러였다면서 이런 비용 절감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무기에는 155mm 포탄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이 포함됩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탄약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당분간 사격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짧은 기간뿐이라며 의회가 추가 안보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들어 소폭 반등하며 3%대 초반에서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1월 상승률인 3.1%에 비해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물가의 단기 변동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역시 1월의 0.3%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월 대비 0.4% 오른 주거비와 3.8% 오른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또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3.9%에서 2월 3.8%로 떨어져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대를 웃돈 물가지표 발표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2021년 7월 대통령 피살 뒤 무정부 상태로 치닫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금주 중 현 총리 체제를 대체할 과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IT 과도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IT 임시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조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카리브 공동체 순회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전날 자마이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장관 등과 함께 초청해 연 카리콤 회의에서 알리에 랑리 IT 총리가 사임하고 과도위원회로의 권력 이양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앙리 총리의 사임은 살인과 폭력으로 IT를 뒤흔드는 갱단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IT 과도위원회의 구성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쑥대밭으로 만든 깽단원들도 관련 테이블에 앉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IT에서 갱단은 그간 정치, 경제 엘리트층과 깊은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IT에는 200개 이상의 갱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디애나 남동부의 시골 고등학교가 지난 목요일 교내의 한 학생에게 트럭에서 미국 국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져 입소문을 타자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고 지역방송인 WKR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이틀레이온에 있는 이스트 센트럴 고등학교의 카운슬러이자 교감은 성조기를 트럭에 매달고 있던 졸업반 학생 카메론 블라색을 불러들여 깃발을 제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블랙 교장도 학교가 그에게 깃발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라색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학교 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블라색의 트럭이 학교 구내에 있었기 때문에 요청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학교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사례별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논란은 틱톡을 비롯한 SNS에 알려지면서 6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블라색은 자신의 전화기에 불이 났다며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깃발을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의 약 24명의 학생들은 금요일 차량에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측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성명을 내고 신중한 검토 끝에 화합과 국가 정체성의 상징인 성조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스트 센트럴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성조기 개양을 허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 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초기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17세의 블라색은 가족 중에 퇴역 군인이 있었으며 졸업 후 군에 입대할 계획이라고 WCPO 9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민세관당송국인 ICA는 도주 중인 인도 국적 불법 이민자가 비자 기간을 초과하고 수년에 걸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3번째로 체포됐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ICA는 월요일 발표에서 사이드 모하메드 투시프 모히우디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지역 경찰서와 보안관 사무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경찰서에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동반한 폭행, 뺑소니, 스토킹, 강도 및 테러 의도를 포함한 폭력적인 경범죄로 12번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ICA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범죄 불법 이민자 체포가 급증했는데 2024 회계연도에 15,267명을 체포했다고 ICA는 밝혔습니다. 이는 2,438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던 2020년 회계연도에 비해 무려 526%나 급증한 것입니다. 온두라스 출신의 한 불법 이민자도 25일 동안 테러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데일리 콜런은 전했습니다. 이하로 샌프란시스코 현장 사무소장 모이스 베세라는 이번 체포는 모히우딘과 같은 개인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우리 요원들은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밤낮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나사는 ISS의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선 캡슐 드래건이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5시 47분 플로리다 북서부 펜사콜라 앞바다에 무사히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는 나사 소속 11개 미국인 여성 우주비행사인 제스민 모그벨리를 비롯해 유럽 우주국 소속 덴마크인 안드레스 모겐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 후루카와 사토시,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콘스탄틴 보리소프 등 4개국 우주비행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드래건 캡슐을 타고 지구를 떠나 ISS에 도착한 뒤 6개월이 넘는 197일 동안 우주에 머물며 과학실험, 기술 시연과 ISS 설비 유지 보수 활동 등을 수행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프랑스에 있는 한 방사선 연구소에서 미세 단층 촬영 기술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에 있는 유럽 싱크로트론 방사선 연구소는 현지 시간 9일과 10일 파가니니가 사용한 280년 된 바이올린 1칸노네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계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칸노네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가문 중 하나인 과르네리 가문에서 1743년 제작됐고 파가니니가 연주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파가니니는 힘있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에 대해 대포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어디든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가니니 사후 그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에 기증돼 1851년부터 도리아 트루시 궁에 소장돼 있습니다. 제노바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프레미오 파가니니의 우승자에게만 1칸노네를 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루시 궁의 바이올린 관리자들은 이번 예비 검사로 드러난 1칸노네의 상태가 일단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향후 세부 분석 작업을 거쳐 최종 검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주도한 청문회 혹시 다 보셨는지요?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아주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문회는요.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론들이 이 부분을 슬쩍 흘리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미심쩍습니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 이후 기밀 문서를 보관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의도적으로 보관했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이 그러한 정보를 고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은 그건 기자들에게 거짓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스터 뉴스는 허 특검의 보고서가 바이든의 불법 행위를 무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방송된 연방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바이든이 국가 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지했지만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심원단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의심은 되는데 분명히 뭔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법을 어긴 건지에 대해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 법률 전문가들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의심은 많이 간다라는 것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허 특검은요, 바이든이 2017년 오바마 백악관을 떠난 뒤에 기밀 문서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특검에 임명이 됐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요, 바이든이 재선을 노리는 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청문회 증언에서 허 특검을 신문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바이든이 8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준 책을 집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보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짐 조던 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밀 문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비밀리에 몰래 기밀 문서를 빼내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800만 달러의 인세를 챙겼다라는 것이죠. 이것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허 특검은 의원들에게 실제로 바이든이 그 책의 대필가와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허 특검은 백악관을 좌절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내렸던 그 1차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백악관에서는요, 허 특검의 증언에 앞서서 특검의 결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서한을 백악관 특파원 협회에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 통제에 나선 거죠. 보고서에 보면은요, 바이든이 기밀 자료를 의도적으로 보관했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허 특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게 이제 백악관 쪽에서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백악관의 입장인데 허 특검의 이야기는 뭐냐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을 설득시킬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없다와 부족했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유죄를 입증하느냐 배심원단을 설득하느냐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자, 그러면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든을 보호해주기 위한 쉴드 치는 표현을 제거해놓고 허특검이 특검으로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은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허특검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기밀 정보를 보관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죠? 증거에는 대필 작가와 기밀 정보를 공유한 녹음된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의 책을 대신 써준 대필 작가하고 바이든하고 그 대필 작가하고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이 대필 작가가 바이든이 그런 자료들을 보여줬다라는 이미 증거가 다 녹취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위반 사항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대필 작가가 그 바이든이 보여주는 정보가 위법적인 정보인지 국가기밀정보인지 대필 작가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필 작가의 증언만 가지고는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이걸 책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빼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그것은 하면서 딱 치고 막아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허특검은 맥케츠 하원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에 나는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바이든이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거짓말이었음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게츠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허특검?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스터 허? 그건 진실이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허특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한 증거에 기초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이야기한 나는 기밀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허특검이 조사한 증거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게츠 의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허특검은 별도의 대답이 없이 웃었습니다. 게츠 의원이 그렇다. 바이든이 한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특검은 웃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허특검이 웃었던 시간은 매우 없습니다. 이때가 제가 볼 땐 처음 웃었던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던 거죠. 본인 입으로는 바이든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은 못하겠으나 하지만 게츠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웃어주었다. 자, 또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스쿼드라고 부르는 4명의 극성 좌파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자야팔 하원 의원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허특검의 보고서가 바이든의 기밀문서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를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유죄가 있던 없던 심증이 가건 말건 상관없이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독립적인 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게 자야팔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모든 문서에 대해 대통령이 기밀 자료의 소유 또는 보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허특검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귀하가 기소 가능성을 분석하는 주요 법률은 국방정보의 고의적 보유 또는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는 간첩법의 일부다. 맞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허특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분석한 법령 중 하나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줬던 여러 가지 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돌아가서 의원님이 사용한 단어를 메모해둬야 되겠다. 면죄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며 검사로서 내 업무의 일부도 아니다. 내가 받았고 궁극적으로 내린 판단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허특검의 입장은 철저하게 검사로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검사로서 내가 내렸던 판단은 어디까지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 여부였다. 이게 무죄다, 유죄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합니다. 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야팔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바이든은 무죄다라는 식으로 그냥 엮어버리려고 질문을 저런 식으로 했던 거였는데 헛뜨검이 안 넘어갔죠. 또 헛뜨검은 위원회에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어려운 상황과 보고서에 포함된 증거를 고려할 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특검으로서의 일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강했다. 법무부 장관은 나를 법무부 장관의 상사인 현직 미국 대통령의 행동을 조사하도록 임명했다. 내 결정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형사 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거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게 헛뜨검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헛뜨검은 배심원들이 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이든이 문서를 고의로 가지고 있었는지 믿을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기억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기억의 관련성에 대한 나의 평가는 필요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 이게 헛뜨검이 내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것이었고 공정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쓴 내용은 이거 헛뜨검의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보여준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배심원들이 인식하고 믿을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이다. 나는 내 설명을 왜곡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부당하게 폄하하지도 않았다. 나는 법무장관에게 내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중요한 이야기죠. 짐 조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특별검사 보고서의 핵심 결론인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고의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 이건 굉장히 크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열렸던 청문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의 일환입니다. 탄핵 명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밀 문서를 다룰 수 있는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도 아니었으면서 부통령 시절에 혹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 여러 곳에 자기 마음대로 기밀 문서를 몰래 빼내가지고 가지고 갔고 그것을 이용해서 책을 쓰게끔 했고 책을 쓴 대필장가한테 국가의 기밀 정보들을 그대로 다 노출했던 부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기밀 정보를 막 노출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이 청문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달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의 대리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을 공격하면서 트럼프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뭐냐면 트럼프도 지금 기밀문서 때문에 소송이 걸려져 있는데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 바이든은 기밀문서에 대해서 무죄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불기소라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왜 소송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바이든을 보호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바이든은 검사 조사에 순응했다. 협조적이었다. 트럼프는 달랐다. 트럼프는 반항하지 않았느냐. 몰래 자료 숨겨두고 안 뺏기려고 이러지 않았느냐. 검찰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괘씸죄 걸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야. 바이든은 협조적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좀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코리 부시 하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자 우두머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색적인 비난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자처럼 행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요. 트럼프를 위한 라티노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흑인들이란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색인종들 중에 상당수가 있는데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부르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극좌파 민주당원들은 트럼프를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인종차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 바이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이든은 흑인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이든을 찍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흑인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인은 무조건 바이든 찍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이거는 인종차별주의자 모습 아닌가요? 그 말에 실망한 흑인들이 오히려 지금 바이든 지지를 거둬들이고 트럼프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게 요즘 모습입니다. 저희 조지아주에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감히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다, 백인 우월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청문회장에서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이 서로 간에 주고받아졌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청문회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허 특검이 오늘 청문회를 잘 치러주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양쪽 다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범죄에 가담했거나 잘못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심증은 확실하게 더 굳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탄핵 조사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미로 국토 문제,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한 점, 그래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이 가장 탄핵 이유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기밀 문서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이런 것들이 추후로 계속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정권이 이번에 바뀐다고 할 경우에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간 이후에 조 바이든에 대한 기밀문서 작업,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 특히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보안문서 오처리 문제, 이것은 반드시 기소가 돼야 될, 이들도 기소가 돼야 돼. 그래 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기소가 되고 누구는 기소가 안 되고, 검찰에 협조해 줬으니까 기소가 안 되고, 검찰이 협조적이지 않았으니까 기소가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무슨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검찰 맘대로면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하려면 공정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철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플로리다 쪽에서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지금 이 기밀 문서 관련해서는 재판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을 좀 더 늦추거나 트럼프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하는 만큼 시간을 좀 더 지연해주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건들, 각종 소송 건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작전들이었다. 이건 정치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가 오늘을 기해서 공식적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받는 그런 매직 넘버를 채우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트럼프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지금 이미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 사실상 대선 후보다라고 선포가 된 상황에서 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가 재판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은 저희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익 좌파, 극진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